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의 케르치 대교에 테러를 가한 지 이틀 만에 러시아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 우크라이나의 핵심 도시에는 미사일이 유성의 비를 연상시키듯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민간 시설인 케르치 대교, 특히 러시아가 본토로 간주하는 크림을 공격하고 조롱까지 하자 러시아는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은 수도 키예프 중심가를 강타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시코 키예프 시장은 주민들에게 대피소로 향할 것과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는 키예프에 들어오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클리시코는 도시의 인프라들이 타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의 보좌관 안톤 게라셴코는 미사일이 블라디미르스카야 울리차에 있는 슬루즈바 베제파스노시 우크라이나의 국가안전국 본부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도에서 갈고리 표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국가안전국은 케르치 대교 테러의 배후로 특정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통령궁과 좌측으로 국방부 건물도 타격 목표였습니다. 하늘색 형광으로 표시된 건물들이 목표물인데 대통령궁은 이완에 봐주었습니다. 미사일은 근처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키예프가 공습을 받을 때 마침 생방송을 하던 BBC 기자는 깜짝 놀라 몸을 수그리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게라셴코는 텔레그램에 하늘에 검은 연기가 치솟고 거리에 파괴된 차량이 뒹구는 장면을 올렸습니다. 게라셴코는 일단 5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은 키예프뿐만 아니라 동부도시 드니에프르, 하리코프, 서부의 르보프, 오데사 등에도 떨어졌습니다. 현재 젤렌스키는 고위 관리들과 함께 키예프에서 도주해 서부 모처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공화국 시절 건설된 벙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체첸의 람잔 카디로프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서유럽으로 튀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담대한 것처럼 연기를 하지만 겁이 많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궁을 러시아군이 타격하지 않은 것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젤렌스키는 키예프의 공습이 가해지자 영상을 찍어 텔레그램에 올리고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남부 전선 곳곳에서 부분적으로 밀리고 케르치 대교마저 파괴된 마당에 더 참고 있으면 민심을 모으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군부 실로비키와 민간의 불만은 왜 시원하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느냐는 거였습니다. 키예프와 주요 도시들의 미사일 공격을 가하자 러시아인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인들은 그동안 너무나도 분개해왔습니다. 특히 케르치 대교를 폭파해놓고 기념 우표를 인쇄하고 입간판까지 만들어 희희낙낙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러시아인들도 똑같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조롱했습니다. 키예프의 교량 하나가 미사일 공격으로 부서지는 영상에다 우표 입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모습을 합성해 영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키예프는 케르치 대교에 테러 공격을 가함으로써 러시아의 보복을 불러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는 최소한 75발의 미사일을 탐지해 이 가운데 41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키예프에서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 역은 현지 민간인의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르보프에서는 서부 지역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리코프에서는 전력이 두절돼 암흑으로 변했고 지하철도 멈췄습니다. 또 수도도 끊겼습니다. 헤르손에 접해있는 남부 니콜라예프주의 비탈리킴도 수십 발의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러시아 쪽에서 날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인프라 파괴로 재래식 전력으로도 충분히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전선에서 밀리자 곤경에 빠진 나머지 핵으로 위협한다는 식의 레토릭은 서구 미디어의 선전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극도로 자제해왔습니다. 이런 방침은 키예프 등 주요 도시 공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젤렌스키 정권의 주요 건물들과 에너지 인프라 등만 타격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이 있은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이 있을 경우 강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목표물과 군사 통제 시설에 장거리 정밀 무기로 대규모 타격을 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드스트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폭파 사건과 관련해 중공의 여러 매체가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미국이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폭파시켜도 된다고 동의를 해줬다는 내용들입니다. 중공 매체들은 일제히 미국의 전 상원의원 리처드 블랙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마다 헤드라인은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노르드스트림 폭파 책임을 뒤집었을 누군가가 필요한 마당에 미국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제목입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전 상원의원 리처드 블랙의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독일 올라프 숄츠의 동의가 없었더라면 노르드스트림을 폭파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리처드 블랙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리처드 블랙은 독일 정부가 국민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충성도도 없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가 오든지 금융 붕괴가 오든지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블랙은 미국이 노르드스트림을 파괴하고 그 책임을 독일에 뒤집어 씌우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독일은 허가자, 미국은 집행자라는 게 리처드 블랙의 주장이라고 중공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또 노르드스트림 파괴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자니 러시아가 기를 쓰고 조사하면 누구 소행인지 드러나 망신만 당할 것도 우려했다고 합니다. 또 수백억 달러를 러시아가 투자했기 때문에 책임을 돌리기에도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자니 다들 반더 전선의 선봉에 서 있는 국가들이라 오히려 미국에 앙심을 품고 등을 돌릴까 우려했다는 겁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